정확히 말하면 엑스레이가 아니라 CT죠. 뇌의 사진이죠. 활성 MRI나 CT. 예를 들면 감정을 통제하는 영역에서의 활성도가 떨어진다. 그건 명확합니다. 같이 슬픈 영화를 보는데 보면서 찍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거기가 활성화돼서 막 울고 막 감정이 있대. 여기는 활성화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래 대부분 이러네. 맞아요. 그게 달라요. 분위기 봐서 우는 거예요. 이건 내가 울어야 될 상황인데 다른 사람 울기 시작하면 자기도 같이 우는 거예요. 훈련된 거죠.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사이코패스가 무엇인가요? 단순 살인마와 다른 건가요? 우리가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 하나 관용어 같은 거죠.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범죄학자 사이에서 조금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냥 반사회적 인격 장애이고 그것을 이제 일종의 관용명으로 쓰는 거를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회적으로 쓰는.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조금 역사적인 부분은 의사들이 보는 것과 범죄 다루는 사람이 보는 것이 사실 영역이 다른데 그런데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르게 심리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1930년, 40년대에 알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그 의사들도 요렇게 부르고 범죄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다가 이게 서로 일치가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범죄자가 많더라. 아주 강력한 범죄자가. 그래서 그게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 되면서 해서 그걸 관용명이 이제 학술 용어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정신병질자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반사회 인격 장애라고 하는데 그럼 정신병질자라고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면 정신병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코와 사이코패스를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이코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인격장애 그러니까 성격, 인격과 정신병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쟁이 됐던 게 이거죠. 명제화는 정신병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의사들은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과 범죄를 연결시키지 마라 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상관성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하자면은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딱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사이코패스가 모두 나쁜 사람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건 이런 거죠. 사이코패스 이꼴 악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악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성격의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사회적이라고 해서 모두 범죄자냐? 아닙니다. 반사회적이라고 해서 모두 잔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하자면 에디슨 같은 사람이라든가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에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감이 다르죠. 그거 어떻게 그런 유명한 사람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아주 짜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심리 상태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게 뭐라 하면 좀 법규 규범을 잘 안 지키려고 해요.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그런데 법규 규범을 안 지킨다고 해서 모두 나쁜 사람이냐? 그건 다른 건 범법자지만 이거는 이제 엄격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되게 자유롭고 되게 그 자유분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카소 같은 사람이 되게 자유분방하고 생각도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하고 할 때 불편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 자기 영역에서 성과를 내잖아요. 그럼 그건 성은학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그런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곧 나쁜 사람, 악한 잔혹범죄자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연쇄살인범, 살인범 중에 되게 심각한 살인범 중에 상당수가 사이코패스더라. 반사회 인격장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이코패스가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 범죄자는 아주 적고 사이코패스가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천재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좀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린 거예요. 그거를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언론이나
아니면 일부 인제 범죄 심리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해 먹거나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뭔가 그걸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래 사패요?" 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바로 묻는 거예요. 왜냐? 다른 기준이 없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프로파일러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범죄 심리를 다 공부한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냐 아니를 묻질 않습니다. 잔혹도를 물어요. 범죄의 잔혹도가 얼마나 돼? 재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런 걸 묻는 거지. 그 성적인 형태의 좀 일탈 행위가 있었어. 이렇게 묻는 거지. 사페 점수하고 범죄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만 근데 우리가 충격적인 형태의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이런 연쇄강간범들을 언론이나 아니면 사건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뭐 신림동 사건도 그렇고 뭐 유영철 뭐 강호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튀어나오는 게 사페 맞아? 라고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등치시키면 안 되는 거죠. 살인마인데 사이코패스인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인제 그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죠. 냉담하고 그러니까 이 냉담하다는 게 감정이 없는 그러니까 감정과 떨어지려고 하는 그리고 반사회성 이게 반사회성은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나눠질 수 있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하거나 그리고 또 인제 일탈행위가 잦고 그렇게 규칙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요런 것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생각해 보시면.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조합하면은 '어떤 살인범이다 그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연쇄살인범 당연히 혼자 있고 법을 자주 어기고 그리고 뭐 주변에서 뭐 사람 죽어나가도 냉담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별로 없고 감정이 그 동요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와 연쇄살인범을 동일시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특징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냉담한 사람도 많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 근데 이게 또 다른 거는 반사회성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울리기 싫어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혼자만 있고 막 했는데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 이렇게 살면 내가 밥도 못 벌다.' 그러니까 가짜로 웃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아니 그래야죠.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사페인 거예요. 네 훈련된 사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이는 것은 훈련되지 않은 사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화범들 그냥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불 지르고 뭐 사람마다 근데 감춰진 사페들은 우리가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인제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들은 엑스레이 사진도 일반인들과 다른가요? 정확히 말하면 엑스레이가 아니라 CT죠. 뇌 사진이죠. 그리고 MRI, CT, 활성 MRI나 CT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엑스레이는 인제 이 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머리에 인제 뭐 예를 들면 감정을 통제하는 영역에서의 활성도가 떨어진다. 그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냉담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 지금 울어야 되고 지금 굉장히 슬픈 감정을 그 같이 영화를 이렇게 슬픈 영화를 보는데 보면서 찍는 거예요, 그 MRI를. 근데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은 거기가 활성화돼서 막 울고 막 감정이 복잡해 여기는 활성화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건 아마 FRM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해니까 그래. 대부분 이러네. 맞아요. 그게 달라요. 다른데 이제 그런 거죠. 다르다고 나쁜 거냐? 다르다고 그게 나쁜 놈이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활성도는 떨어져도 분위기 봐서 우는 거예요. '어 이건 내가 울어야 될 상황인데?' 눈치를 보고 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울기 시작하면 자기도 같이 우는 거예요. 훈련된 거죠. 내가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찾아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맞아요. 근데 현실에서 그걸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애저녁에 안 보입니다. 왜냐? 회사에서 그런 사람 고용하겠습니까? 애저녁에 저기 다른 데가 살거나 애저녁에 혼자 하는 직업을 합니다. 혼자 하는 직업. 혼자 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튀겠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직접 만나보시거나 대화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고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4-5 가지의 주요 업무나 행위 중에서 사람들과의 면담, 인터로게이션 그리고 행동 분석 이게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페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 흔히 말하는 반사회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찾고, 그리고 어떤 감정에 반응하는 걸 찾고, 그러다 보면 요 사람은 요렇지만 사페는 있지만 어떤 사페? 활성소가 없고 이게 범죄적인 사페, 범죄적 행동을 얼마나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선 행동도 봐야 되고 물어보고, 물어본다는 게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듣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서 들으면서, 그게 PCRL 테스트입니다. 그게 사이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요 사람은 사페인 것 같은데 실제는 공격성은 없네, 있네,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감정이 무딘데 방어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범죄율이 그런 쪽에서 높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페가 범죄율이 높지 않습니다. 사페는 높지 않아요. 근데 연관이 되는 건 뭐냐면 내 감정을 이해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감하고, 근데 넌 왜 이렇게 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페가 저기 밀림이나 정글에 혼자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섞여 살아야 돼요. 사회는 섞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섞여 살려면 거기에 맞는 역할이라든가 뭔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갈등이 생기면 푼단 말이에요. 갈등을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자체도 무감한 거예요. 폭력을 저지르고 때리고 뭘 해도 감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쟤들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뭐냐? 이 갈등을 이 폭력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폭력이나 어떤 방법을 해결하는데 나는 되게 쉽구나. 왜? 사람 죽이거나 사람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감정에 이게 없어. 그게 더 쉽죠. 그리고 더 꺼리낌이 없고. 그러면은 그게 쉽게 훈련이 되면 그 범죄를 보다 더 쉽게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쇄살인범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 때문이 그런 건 아니에요.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일반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를 마주쳤거나 대할 때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딱히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시는데, 사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정확히 그건 소페입니다. 소시오패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사회 속에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하나면 남을 이용하고,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자기밖에 모르고 냉담하면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고 감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보통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감정 이용자, 감정 약탈자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사페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사람 중에 사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무감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이코패스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감정을 이용하고 속이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게 보통은 피해라고 하죠. 절대 그들을 설득해서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래서 다른 사람이 다치고. 아니요. 이미 그 상태를 그 사람들은 넘어섰기 때문에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속이면 금방 압니다.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은 지능이 높고, 아니면 그런 속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띕니다. 보통 사람. 그러니까 가능하면 피하고 또 같이 대응을 하고, 혼자 말고 다른 사람과 다 비슷한 같이 대응하고, 그 전에 피하고 같이 대응하고, 엄격하게 내가 그 도덕적 기준에 맞게끔 정확히 약점을 안 잡히게 하고,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 이런 존재들은 감정 이용자이기 때문에 쟤는 나한테 이용이 잘 안 되네. 그럼 먹잇감을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보통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원하는 거잖아.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 갖고 좋은 사람만. 그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하실 일입니다. 본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이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래 하셔야죠. 근데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괜히 오지랖 넓게 개입하지 말라. 세 가지. 피하고 같이 대응하고 내 삶을 약점 안 잡히게 하는 게 제일